자,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 출력해달라는 문제인데, 여기 뭐 개념은 여러분들한테 지난 시간에 계속 설명드렸던 거라 이거는 잠깐 지울게요. 논리연산자 개념인데 이거는 다 아는 개념이라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좋겠죠. 이게 이제 처음 보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스캔F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뭔지는 나중에 제가 이 수업 후반부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스캔F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변수에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스캔F를 쓰려면 기본적으로 얘가 있어야 돼요. stdio 보이시나요? 얘는 뭐라 했어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웃풋은 여러분들이 프린트 F 요게 아웃풋인 거고, 그다음 인풋은 요걸 말하는 겁니다. 스캔F. 얘가 입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준 입출력 함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표준 입력은 얘를 말하는 겁니다. 이 녀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요 나이를 입력해달라 하면 오른쪽에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거예요. 그러면 깜빡깜빡 거리면 입력을 하는데, 쉽게 생각해서 이 age라는 변수에다가 값을 하나 넣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 출력도 해볼 수 있겠죠. 테스트를 해봤어야 돼요. 그냥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테스트를 실제로 해봐야 돼요. 보면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죠. 여기다가 10 입력하고 엔터 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스캔F 쓰실 때 이게 뭔지 몰라도 괜찮거든요. 근데 스캔F 쓰려면 얘가 필수예요. 얘가 없으면 이 스캔F를 못 쓴다고 말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그냥 옵션으로 무조건 달아준다고 생각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현 시작인데, 자, 요거는 지울게요. 어쨌든 나이에 따라서 할인 대상인지 아닌지를 그냥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구현 시작 부분만 여기가 수정할 수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가 19세 이하, 그다음 60세 이상이면 할인 대상이래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조건문을. 만약에 age가 60세 이상이다. 자, 여기서 이렇게 쓸까요? 19로 이렇게 19 먼저 씁시다. 이렇게. 이게 이제 19세 이하잖아요. 19세 이하거나 이하이거나라는 거는 뭐냐면 엔드 연산자를 말하는 겁니다. 엔드 연산자. 엔드 연산자. 그리고 60 이상 이런 식으로. 이때는 뭐래요? 할인 대상입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러고 한번 실행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다 만들어 놓고 실행하지 마시고, 조금 만들어 보고 입력해 보고 실행해 보고, 조금 만들어 보고 입력해 보고 실행해 보는 그런 연습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10을 입력하면 당연히 나이를 입력해서 했는데 10 입력했는데 할인 대상입니다가 안 나오네요. 그러면 조건식을 지금 잘못 입력을 한 걸 수도 있죠. 그쵸. 제가 잘못 입력했죠. 엔드 연산자가 아니라 5월 연산자야겠죠. 왜냐면 이거나잖아요. 이거나 5월 연산자를 말하는 건데 제가 잘못했네요. 그러면 얘가 이거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쵸? 얘가 참이 되거나 얘가 참이 되거나 하면 되니까. 자, 실행. 그러면 다시 입력했을 때 할인 대상입니다 나오는 거죠. 자, 근데 그 이외에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age가 어떻게? 20 이상일 때는 할인 대상이 아니니까 20 이상일 때랑 이때가 엔드 연산자를 써야죠. 이때가 age가 언제? 60 미만일 때 이런 식으로. 이때는 뭐예요? 할인 대상이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만들고 또 실행해보는 거예요. 계속 만들고 실행해보세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오류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한 70이라 입력해볼게요. 70이 아니죠. 50이라 입력해볼게요. 그러면 할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 말씀드렸죠. 이거를 else if로 묶으면 되는데, 근데 else를 if로 묶을 바에는 뭘로 묶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냥
else로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else if 할 필요 없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어쨌든 참이면 얘를 실행해주고 얘가 거짓이면 당연히 할인 대상이 아니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실행할 수 있겠죠. 출력. 좀 더 아름다운 구조가 되는 거라 보시면 돼요. 50 입력하면 할인 대상 아니라고 나오고. 자, 그러면 10 이번에는 10을 입력해 볼게요. 그럼 할인 대상입니다 라고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푸셨으면 잘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엔드 연산자랑 5월 연산자 없이 풀어달라네요. 자, 도대체 그러면 엔드 연산자랑 5월 연산자 없이 어떻게 풀라는 건가 할 수 있는데, 자, 조금만 고민하면 여러분들 풀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어떻게? age가 뭐일 때? 19세 이하일 때. 이 조건을 먼저 만드는 거죠. 이때는 뭐라 했어요? 할인 대상이잖아요. 할인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언제가 할인 대상이에요? 60세 이상일 때. 60세 이상일 때도 할인 대상이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그리고 일단 할인 대상이 아닌 경우는 언제? 에이지가 20 이하인 경우. 그죠? 이때는 할인 대상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건식 안에는 뭘 쓸 수 있다? 조건식을 또 써줄 수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에이지가 60 미만일 때 60 미만일 때 이때는 뭐예요? 할인 대상이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써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요 안에 요게 조건식이 참이에요. 얘가 만약에 그러면 참이면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얘는 둘 다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얘가 참이지만 얘가 참이 아니면 이건 거들떠보지도 않겠죠. 실행도 안 나겠죠. 그죠? 뭐 당연히 요게 여기로 못 들어오면 여기로 당연히 들어올 수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죠. 자, 실행 무조건 만들어보고 실행해본다. 뭐 30 입력해볼까요? 30 그러면 할인 대상이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또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굳이 if문을 이런 식으로 쓸 바에는 어떻게 쓴다? else if로 이렇게 감싸준다. 감싸준다. 얘도 else if로 감싸준다. 그러면 어쨌든 셋 중에 하나만 실행될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양자 택일의 구조, 즉 양립할 수 없다라는 구조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할인 대상이고 할인 대상이면 그러니까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라는 거는 할인 대상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굳이 여기서 조건을 체크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예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더 깔끔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얘가 할인 대상이 아니고 얘도 아니면 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럼 굳이 조건문 안에 조건문을 또 써줄 필요 없이 이렇게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까보다 얼마나 깔끔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67 이렇게 입력해도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코드는 일단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구현이에요. 구현. 구현이 실제로 제일 먼저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연습하실 때 구현을 일단 먼저 하시는 걸 목표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소스 코드를 줄이는 겁니다. 줄이는 거. 근데 줄인다기보다는 그래 소스 코드를 줄이는 게 맞긴 해요. 내가 뭔가 중복되거나 반복되거나 아니면 내가 뭐 지저분하게 코드를 작성한 게 없나를 판단한 다음에 코드를 줄여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뭐 이런 과정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그게 잘 안 될 거예요. 당연히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 이게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구현이 목표예요. 내가 작성한 코드가 돌아가게끔 만드셔야 돼요, 실제로. 근데 그러니까 정답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근데 정답은 아니어도 괜찮지만 어쨌든 돌아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돌아가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코드를 깔끔하게 다듬어 나가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요걸 먼저 연습하는 거예요. 요거는 나중이에요. 나중. 실제로 진짜로 나중.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한 것도 코드가 굴러가게끔만 만드시면 잘하신 거예요. 근데 소스 코드가 굴러가게끔 하는 거 좋은데 여러 가지 테스트는 해보셨어야 됐어요. 이것도 입력해보고 저것도 입력해보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